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규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중 10.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복지비 지출과 출산율이 정비례하는 만큼 우리의 저출산 문제 해답을 복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저출산 문제를 겪은 유럽의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복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출산과 복지국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입니다. 저출산과 복지국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을 가지고 한 4, 5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보통 이제 여성의 문제, 결혼한 여성의 문제로 흔히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럼 저출산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삶의 불안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몇 가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형성의 문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족 유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유럽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나 한국과 굉장히 다른 측면은 이른바 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출산율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동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족, 그리고 거기서 출산이 이루어지면서 절반 이상이 동거를 통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인정을 하고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똑같이 제공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동아시아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합계 출산율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런 비혼 출산, 이것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먼저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그러한 형태의 동거라든가 비혼 출산은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제 결혼이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결혼 건수가 2010년대 후반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가 아니라 출산 이전에 결혼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급감 현상,
결혼 절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의 경우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성들이 다른 일을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활동 참여율이 유럽과 비교해 보면은 월등히 낮은, 이런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러한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된 예산,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런가? 여기 이제 유엔에서 보고한 출산 관련 가족 정책의 GDP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은 여기 프랑스, 영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고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너무도 낮은 GDP 지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다 낮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뭘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바로 교육을 받더라도 노동시장으로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미취업 이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혼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청년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런 고용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난 2000년대 들어서 크게 그런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결혼,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노동시장의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동아시아 많은 사회들이 똑같이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전부 지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성공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하고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성세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